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말씀드린 대로 1,4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수도권 확진자 비율은 78%를 넘었습니다. 다음 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늘부터 추석 방역 특별 기간이 시작됩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처럼 월요일이 되니까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500명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네 자릿수 신규 확진자 기록한 지는 이제 69일째고요. 먼저 지금 상황에 대한 진단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견 월요일이 되면 항상 줄어든 것처럼 보이죠. 네. 오늘도 1,433명. 주중에는 2,000명이 넘는 날이 연속해서 나왔는데 뭐 거의 한 500명 이상, 600명 정도 줄어든 걸로 보이니까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전 월요일을 비교해 보면 그다지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다가 이전 주에 비해서는 더 늘어난 상황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감소 추세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항상 화요일까지는 좀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진단 검사를 한 후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가 하루 이상 걸리기 때문에 화요일까지 그 영향이 있는 것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화요일 이후에 수요일이 한 500명 이상 늘어나는데 이것이 또 이번 주에도 500명 이상 늘어나서 2,000명을 넘어가느냐, 네. 또 이게 정점을 찍느냐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대의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가 기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특히 네. 이번 주 수도권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네. 사실 좀 나쁜 지표로 본다면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역사회에서의 감염병로 불명예 환자가 36%를 넘고 있으면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건 수도권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고 또한 수도권에서의 비율이 70%를 넘어가서 거의 지금 80%에 육박하는 78%라는 네. 것은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무증상 감염뿐만 아니라 집단 감염이 서울에서 많이 나타나서 서울이 지금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아직도 감소 추세로 가지 않고 수도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증가 추세로 간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 하지만 좀 안심되는 지표로서는 그 위중증 사망률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난 한 주만 보더라도 또 누적 치명률이 0.86%로 이제 계속 감소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은 이것은 전체적으로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 우리가 접종에 의해서 예방률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치명률 또한 떨어지는 것은 뭐 당연합니다만은 역시 환자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입원 환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특히 최근에는 젊은 층에 있어서의 감염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아직 안심할 상황이 아니고 특히 이번 주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불안한 지표와 그래도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를 좀 나눠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수도권의 비중은 아무튼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심각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비수도권으로도 확산되는 부분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뭐 이동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뭐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이동량 자체가 추석이 되기 전에 이미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미리 성묘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뭐 추석 때에 늘어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계속 지난 설 그 이전의 추석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이동량 증가만으로 사실은 폭발적인 증가가 나타나지는 않았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좀 다른 상황이죠. 델타 변이주라는 것이 있고 또 서울 수도권에서의 확산이 우리가 7월 7일 날 1,212명으로 처음 시작했는데 이 초기에는 80%가 넘어갔었어요, 수도권이. 네. 그러면서 점점 줄어들면서 다시 이 휴가철이 되면서 서울 수도권에서부터 지방으로 휴가들을 많이 가면서 비수도권의 환자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 이후로 다시 휴가철이 끝나면서 8월 말부터는 수도권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지금 거의 최대치를 나타내는 상황인데 즉 초기에 4차 유행의 초기 단계랑 지금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억제가 되어야만 이번 추석에 비수도권의 확산을 좀 막을 수가 있을 텐데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번 주에 계속 늘어나서 이번 수, 목 이때에 또 한 2,000명을 넘는 최고치가 나온다면은 최고치가 2,223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정부 당국에서는 2,300명 정도가 정점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추석 특별 방역 대책과 관련해서 잠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요양시설의 방문 면회가 일단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또 추석 전후 일주간은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8인까지 가족 내 가족 모임이 허용되는 등 방역 수칙이 일부 완화가 됩니다. 일찍이 좀 짚어봤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추석 특별 방역 대책 기간 동안 완화된 부분들이 적잖이 보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산될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실제적으로 이번 대책의 이 중심적인 축은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센티브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접종 완료자는 전부 제외하는 것이 이상적이었지만 지금은 델타 변이주로 인하여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지만 적어도 접종 완료자가 4명 정도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나머지 4명은 접종하지 않았어도 모임을 허락한다는 뜻인데 네. 실제 이 내용만 보면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우리 국민들의 정서상 이렇게 완화가 되었을 때는 이게 좀 방역이 좀 해이해져도 되는가 보다 하는 느낌, 본인이 알게 모르게 그런 느낌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가 그렇게 전달되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네. 추석 이전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의미는 추석 이후에 접촉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지금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이 정도 완화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금 이번 추석만 잘 지난다면은 사실은 뭐 일상 회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이 완화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은 갖춰져 있거든요. 예. 하지만 이번 추석에 만약에 많은 확산이 일어나고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석 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귀성을 하면서 또는 휴가를 가면서 얼마나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또 모임을 좀 제한적으로만 만나고 최소한 즉 귀성을 했을 때에도 가정 내에서만 허락된 것인데 뭐 친지를 만난다든지 지인을 만난다든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술을 마신다든지 하는 상황이 된다면은 이 굉장히 악화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임 명수, 인원수 제한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 또 성묘를 가는 것 같은 것들을 지금 제한하는 이유가 뭐 성묘를 가서 감염이 더 늘어난다기보다는 그런 이동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접촉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번 추석만 좀 잘 지내고자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런 이 의지를 잘 방역당국의 의지를 좀 잘 이해하셔서 이번 추석만 좀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 기간이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에서도 이 추석 연휴가 일상 회복의 분수령이 될 거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또 한편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추석 전까지 인구의 70%가 1차 접종을 맞게 하겠다는 그 정부 목표는 이번 주 내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요. 정부가 왜 70%로 목표를 정했을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 70%라는 수치에 담긴 의미가 있을까요? 예, 70%라는 의미는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작년 1월 20일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이때부터 나온 얘기죠. 예, 뭘 계산을 한 거냐 하면은 네. 감염 재생산 지수가 뭐 최대한 3 정도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서 계산을 한 방식이에요. 이 계산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3이라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있으면은 1 빼기 3분의 1 하면은 3분의 2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66% 이상이 면역을 가지고 있으면은 집단 면역이 이루어진다는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좀 넉넉히 잡아도 70%라면 가능했었죠. 지금 상황에다 대입해 보면은 델타 변이주라는 건 최소한 5 정도의 감염 재생산 지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뭐 크게는 9까지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공식대로 5를 집어넣으면은 1 빼기 5분의 1 하면 5분의 4가 나오죠. 네. 그럼 80%가 접종을 받고 면역력을 가져야 되는데 예방접종 효과가 면역을 갖는 효과가 100%는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100%가 접종을 받아도 이 면역력을 가진 인구의 비율이 80%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소아청소년인 경우에는 접종 자체를 지금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집단 면역이라는 개념, 즉 유행이 완전히 멎는 것은 안 된다, 네.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갈 수밖에 없다. 모든 국가에서 다 시작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락다운 같은 거 안 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코로나랑 같이 살고는 있지만 이것이 우리 국민의 70% 이상이 접종 완료가 된다면은 아마 많은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는 줄어들 것은 맞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18세부터 49세까지가 완전히 접종이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 수는 늘어나고 또 이 늘어난 환자 중에서 입원 환자들, 즉 위중증 사망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해도
입원하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우리 역학조사에 부담이 있고 의료 체제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환자의 수를 1,000명 뭐 이하 정도로 낮춰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뭐 당분간 1,000명 이하로 낮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예. 만약에 완화를 했을 때 그럼 어떤 일이 생길 것이냐 하는 것은 또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완화한 모든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완화를 시키게 되면 접종을 받은 사람은 괜찮습니다. 감염이 돼도. 네. 하지만 접종을 받은 사람들도 돌파 감염이라든지 하여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된 것은 미접종자들한테 전염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미접종자한테 감염되는 건 훨씬 더 커질 무방비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면은 미접종자라도 감염될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은 데 비해서 조금이라도 완화를 시켜서 마스크를 다 안 쓰고 다닌다 그러면 미접종자들은 더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미국이나 뭐 이스라엘, 영국 같은 데의 상황들이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그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게 무시할 수 있는 거냐면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드 코로나 뭐 단계적으로 방역 완화 일상 회복을 한다 할지라도 예. 네. 방역 통제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완전한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직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코로나19 관련 상황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